자, 안녕하세요. 국어 강의하는 손석표입니다. 이렇게 생긴 브로셔 있는데요. 이번 여름 수업 주제는 국어에 날을 세우다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녀분들이 국어를 싫어하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기 싫다라는 의견이 기본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고, 해도 안 되니까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 차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하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어휘부터 조금 많이 막혀 있어요. 진짜 거짓말처럼 제가 작년에 수업을 할 때 모 학생이 수업 끝나고 와 가지고 "선생님 수업해 주셔서 감사한데 중간에 물론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무슨 말인가요?"라고 물어봤던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표정 관리가 안 되시는 게 해당 사항 조금 있다. 그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단어조차 모르나 싶은 단어들을 진짜로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저는 이거를 어느 시점 정도로 특정을 하냐면 중학교 교과서에서 한문 교과서가 빠져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수능 문항 분석으로 받았는데 그 문항 분석을 쭉 했을 때 수능에서 어휘 문제가 두 문제나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근데 그 두 문제나 세 문제 정도가 현재는 정오답률이 80% 초중반에서 조금 낮으면은 60%대까지도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는 빠르시면은 수능 세대도 있으시더라고요. 그쵸? 이제 수능 세대 분들이시잖아요. 그쵸? 다 이렇게 수능 세대 분 같으세요. 제가 인제 저도 인제 좀 이제 2000년대 초반 학번인데 그 당시에는 인제 어휘 문제 정답률이 대부분 95% 이상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지지하는 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어휘 문제가 어려워졌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고 혹은 '문학 난이도는 그대로지만 학생 수준이 낮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당연하죠. 우린 모두 답을 알고 있죠.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네, 두 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등학교 3학년 강의,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진행되는 고3 강의들을 곰곰이 보시면은 아마 첫째 있으신 분들은 동의하실 텐데 예전에는 선생님들 컨텐츠에 어휘 관련 컨텐츠가 원래 없었어요. 대치동 컨텐츠에는 어휘 컨텐츠가 원래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쯤은 알고 그 넥스트 스텝부터 얘기하는 게 원래 고3 강의의 이제 대치동 수업의 일반적인 흐름이었는데요. 요즘 혹시 이제 첫째가 있으신 분들은 컨텐츠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강 컨텐츠에 어휘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고3 선생님들부터가 이미 다음 생각부터 얘기하려고 만났는데 앞에서부터 막혀 있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급한 거는 사실 어떤 것들을 하느냐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제일 밑에 깔려 있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것부터 하기 싫어하니까 그냥 국어가 싫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했는데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죠. 이건 더 슬퍼요. 근데 했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애매해서 싫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흑, 백을 가리는 걸 되게 선호하는 사람인데 국어 문제는 가만히 풀다 보면 회색이 많이 껴있어서 그 회색 때문에 공부하기가 너무 싫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여름 강의 때 할 텐데요. 총 네 가지 얘기를 해볼 거예요. 2학기 때는 어떤 사건들이 펼쳐지고 그것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학기 때 거의 대부분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부담되는 부분이 중세국어 문법과 관련한 학습을 사실 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암기를 시켜가지고 그걸 못 외우면은 빠따 맞았던 세대 아니신가요? 저는 못 외우면 저는 맞으면서 외웠던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르칠 때마다 학생들이 못하면은 조금 마음이 아파요. 빠따를 때리면 외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청소년 보호법이 없던 시대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 모의고사 혹시 자녀분들 점수 알고 계세요? 근데 이게 최악이죠.
아침에 졸려서 그냥 잤어. 열심히 하면은 할 수 있었는데. 마치 제 다이어트 같은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1등급 컷 혹시 몇 점인 줄 알고 계세요? 예, 86점이 1등급 컷이고요. 2등급 컷이 78점입니다. 언제나 모의고사를 분석하실 때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분석하시면 좋냐면요. 대부분 1등급 컷 자체를 놓고 시험의 난이도를 많이 측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의고사가 어려운지 쉬운지 혹은 학습자들이 진지하게 응시했는지 응시하지 않았는지를 평가하고 싶으시면은 1, 2등급 컷 차이나 이상 등급의 컷 차이를 보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 1등급 컷이 낮으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같은 거 있잖아요. 학교 내신 중간고사 같은 거 있죠. 그때 대부분 뭐 1등급 컷이 몇 점이니까 시험 쉽네. 뭐 1등급 컷이 뭐 80점대니까 시험 어렵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1, 2등급 컷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다든지 2, 3등급 컷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학생들 사이에서 실력이 균질한 거예요. 실력차가 좀 큰 거예요. 실력차가 좀 큰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번에 1등급 컷이 86컷인데 2등급 컷 혹시 몇 점인 줄 알고 계세요? 원래 1, 2등급 컷이면은 일반적으로 점수가 좀 한두 문제 차이로 붙어야지 정상이잖아요. 한두 문제 차이면은 국어로 따지면은 한 4, 5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2등급 컷이 78점이거든요. 그럼 8점 차이 나죠. 8점 차이 난다는 건 3점짜리 두 개에다가 2점짜리 하나를 섞거나 아니면 뭐 단순 계산할 때 2점짜리 4개를 더 틀리거나 45문제 기준으로요. 그럼 이거는 차이가 조금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고1 학생들은 진지하게 시험을 안 보는 학생들도 분명 있습니다만 학생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균질하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꽤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꽤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여름에 본인이 조금만 했을 때 티가 잘 나는 과목일까요? 티가 안 나는 과목일까요? 티가 좀 잘 나는 과목입니다. 예전에 다른 과목이 티가 잘 났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봤을 때 점수 차이가 국어가 오히려 점수 차이가 되게 촘촘했었어요. 근데 이제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졌거든요. 이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어휘력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이따만큼 벌어져 버렸고 여기 있으면 학습을 열심히 해도 따라가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근데 대부분 국어학습을 3학년이나 2학년 2학기쯤 애가 이제 내신 놓는다고 얘기하고 엄마 나는 정시 파이터가 될 거야. 뭐랑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싸운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정도에 이제 시작을 하면 이제 좀 늦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수능 국어를 많이 외면해 놓습니다. 할 때 되면 하겠지. 라는 내심의 자녀분에 대한 믿음도 솔직히 조금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휘학습에 대한 부족들이 스노볼이 구르고 굴러가지고 내신에서 분명히 괴롭힙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학교 내신에서 요즘은 드디어 출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휘 문제를 조금 냅니다. 교과서에 있는 사전적 의미를 묻는다든지 사자성어 문제를 묻는다든지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사자성어 문제가 킬러 문제예요. 진짜 킬러 문제입니다. 아마 다들 첫째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험 보고 와가지고 엄마 장삼 이사가 뭐야? 뭐 이런 얘기들 해버린단 말이죠. 자,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대비가 있으면 좋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내신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다면 만약에 자녀분이 내신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은 사실 여름방학에는 중세국어 문법을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2학기 때 가장 변별력을 세게 줄 수 있는 시험범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 학습이 일어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대부분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내면 좋은데 시험 당일날 처음 보는 걸 조금 섞어서 출제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시험 교과서에 있는 거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인데 시험 당일날 보기에서 뭐 동명일기 같은 처음 보는 텍스트를 갖다가 출제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플러스 알파에 대한 것들은 사실 편하게 말씀드리면 조금만 오랫동안 강의를 진행해 보신 선생님은 이 플러스 알파가 어디서 나올지를 조금 알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출제 주체가 학교 선생님이고 교과서의 학습량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2 개정교과가 되면서 학습량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럼 줄어들었을 때 오랜 기간 교직에 계신 선생님들이
만약에 외부 지문을 쓴다면 머리에 털나고 난생 처음 보는 걸 자기가 공부해서 출제를 할까요? 아니면 과거에 줄어들기 전에 걸 갖다 쓸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죠? 왜냐하면 출제 완결성도 있고 학습적으로 모자람이 없고 과거의 교과서에 실려 있었으니까 출제했을 때 미진한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에서 다뤄드리는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재 교과서에 있는 부분, 과거에 교과서에 있었지만 지금은 빠져 있거나 혹은 최근에 수능이나 평가원 기출에 나왔던 부분들을 다뤄드릴 거예요. 이건 근거가 있죠. 아니면은 자녀분이 조금 본인이 내신도 좀 나오는데 큰 틀에서 수능 준비를 조금 해봐야겠다. 뭐 고3 모의고사도 조금 풀려보면서 조금은 깊게 큰 틀에서 흐름을 가져가고 싶으시다. 그러면 여름방학에는 오히려 문학이나 독서를 조금 깊게 배워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문학이랑 독서를 깊게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작품을 다룬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머릿속에 회색을 조금 줄여주는 조건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죠. 음, 어머님들, 아버님들한테 물어보면은 많이들 잘 모르시는 요소인데 제가 단절이라는 얘기를 지금 썼어요. 이 의미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높은 확률로 머릿속에 부정이라는 의미가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 시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중학교 때 뭔가를 외우듯이 학습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단절이라는 의미가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2학기 때 외부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같은 작품을 보면 시적 화자가 자연에 있고 자기 입장에서는 더러운 속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속세와 자신이 위치한 자연을 가로막아주는 파도 소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 파도 소리는 당연히 단절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부정일까요? 긍정일까요? 긍정입니다. 근데 본인이 외운 툴로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애매하대요. 중학교 때 외우지 못하면 집에 못 보냈기 때문에 울면서 다 외워서 단절이 부정임을 검사 맞고 갔는데 고등학교 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심화학습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심지어 수능날 과거에 어떤 단어가 출제가 됐냐면 의지라는 단어가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의지라는 단어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그쵸? 긍정도 부정도 아니겠지요. 왜 우리 아들, 딸은 자라고 불을 꺼줬는데 새벽 2시에 유튜브를 켜는 의지를 발휘하지? 그럼 이거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당연히 부정일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맞춰드리는 기준, 이 심화학습인 거지 어려운 텍스트로 수업하는 게 꼭 심화학습은 아닌 것 같아요. 머릿속에 회색을 지워주고 기준을 만들어서 선택지를 봤을 때 흑백을 갈라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길러주는 게 심화학습의 핵심이다. 자, 그 다음에 국어 어휘는 무조건 날마다 공부할 수 있게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날마다 어떻게 학습을 시킬 거냐에 대한 얘기가 이제 어떻게 해당하겠죠. 음. 저희 수업에서는 이번 여름 강의 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깊게 공부하는 중세국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일요일 아침에 학생들이랑 같이 교과서 내용, 교과서 플러스 알파 내용, 그리고 실제로 학교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 풀이까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을 조금 해볼 예정이고요. 가능하면은 학교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보여드릴 때는 객관식 위주로 보여드리기보다는 주관식 위주로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다들 자녀분들이 객관식 하나 틀렸어 엄마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서술형 채점하고 엄마 서술형 채점했는데 4개 더 틀렸대 라고 얘기하는 처참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왜 그때 쓰게 웃고 나서 우리 아이가 갈 길이 멀구나라고 생각하고 웃으셨어요?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그쵸. 예, 그래서 뭔가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분명히 액션이 필요하고 액션이 일어났으면 당연히 가을, 겨울에는 리액션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름에는 액션을 취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일요일 오후 강의에서는 인제 문학이랑 독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주차 과제물을 통해 가지고 매주 날마다 학습할 수 있도록 진행을 도와드리고 평일에 제가 직접 현장에 나와 가지고 친구들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조교님이 나오시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현장에 나와서 지도를 하는 클리닉이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학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 개인적으로 이게 추천드리는 프로그램인데 매일 아침 7시에 제가 자녀분들 카카오톡으로 어휘 문제를 매일 보내드릴 거예요. 이번 여름 과정에서. 그래서 날마다 하루에 적어도 10개 가까이의 어휘 문제를 학습을 해서 풀어보고 그 데이터 값을 근거로 특정 점수 아래면은 클리닉에 따로 불러가지고 어휘 학습을 추가적으로 시키고 만약에 그 내용이 추가적으로 누적되어서 데이터 값이 좋으면 따로 장학금을 제공하는 식으로 학생들에게 모티베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뭔가 관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생님이 선의로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서 어휘 공부를 시킨다고 했을 때 제가 대치동에서 강의를 처음 시작했던 14년 전에는 정말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거 하면 뭐 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줄라고요. 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친구들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뭐라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만약에 좀 자녀분이 일반적인 상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가 필수일까요? 중세국어를 하시는 게 필수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생들 말로 좀 친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조금 더 정성껏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2학년 대상으로 설계된 시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특정 수준 이상의 국어 능력을 가진 1학년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흔히 바람직한 어려움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교육학적으로는 ZPD라고 해가지고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죠. 자녀분의 능력이 10일 때 11이나 12 정도의 난이도를 만났을 때 학습자가 급격히 발전이 일어나는 구간을 이제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현재 모의고사 기준으로 위 1등급은 아니고 위 2등급 이상 정도의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중세국어를 이미 과거에 한번 했을 확률이 전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친구들한테는 차라리 그냥 강의를 약간 올려가지고 문학이랑 독서 강의를 수강해 보는 거를 사실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가끔 1학년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1학년 수업만 들어야 되나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국어나 어떤 수학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수행 능력과 관련한 것들이고 수행 능력이 특정 수준 이상이면 굳이 뭔가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제가 직접 나와서 클리닉 한다. 이런 것들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여름은 사실 되게 중요해요. 첫 여름 강의여가지고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날씨가 덥고 비가 많이 온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도깨비도 아니고 비가 오니까 엄마 학원에 안 가면 안 될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리액션이 발생하려면 액션이 있어야 되고 이번 여름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학기는 생각보다 많이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준비를 했고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수업이거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브로셔 제일 뒷부분에 제 개인 번호 있는데요.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